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총 15개의 혐의 중에서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 그리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재판부는 특이하게 주요 사건으로 판단을 해서 3명의 부장판사로 이루어진 대등 재판부였습니다. 재판장이었던 인정엽 부장판사뿐 아니라 좌배석, 우배석 판사까지 모두 20년 경력의 부장판사로 이루어진 대등 재판부였습니다. 이들이 1년 4개월의 심리 끝에 아주 신중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피고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서 불구속 상태를 허락을 했습니다.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보장해 줬기 때문에 이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또 법정 구속한 이 결과에 대해서 글쎄요, 2심, 3심에서 이것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주요 혐의와 판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렇습니다. 크게 3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첫 번째, 자녀 입시 비리 7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5개 혐의 중에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3가지 혐의 중에 2개는 무죄가 났습니다. 하나만 유죄가 났는데, 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김경록 씨에게 관련 PC와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 교사를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정경심 씨가 직접 움직였죠. 자기가 김경록 씨랑 같이 동양대에 내려가서 PC를 반출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즉 공범이죠. 공동 정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되지 않고 또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거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그것은 본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난 것이지 그런 증거 은닉 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의 주요 혐의 중에 대부분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리고 공정해야 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형을 내린 것인데, 자, 주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범죄 혐의를 쭉 보시면 위조가 동양대 표창장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사안에 있어서도 여러 번 위조를 했는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 리스트를 보시면 입시비리 7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났는데, 자, 2번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유죄가 나옵니다. 자, 3번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도 위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네, 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분자인식연구센터 수료 확인서도 위조가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도 역시나 위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것이 동양대 표창장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기관의 이런 증명서들을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류 위조하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일부는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자, 이 위조 서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양대 표창장이었는데, 어제 재판부는 이 표창장이 정경심 교수 자신에 의해서 확실하게 위조된 서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자, 먼저 표창장의 구성과 내용이 실제 동양대에서 수여되는 표창장과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 재판부는 조 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표창장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위조를 했느냐? 이것은 검찰의 주장을 거의 100%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동양대로부터 받은 최우수상을 그대로 스캔을 한 다음에 거기에 찍혀 있던 총장 직인을 파일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위조를 했느냐? 이 작업을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 언제 이 작업이 이루어졌느냐? 서울대 의전원 입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틀 전에 2013년 6월 16일에 정경심 교수가 해당 PC에서 직접 이런 이미지 파일을 갖다 오려 붙이는 이런 위조 작업을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자, 그 변호인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는 컴맹이다. 그래서 저런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해당 PC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살펴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서류 위조를 예전에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즉 정경심 교수 자신의 경력 증명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해당 PC를 나는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외에도 그 PC에서 여러 파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딸 조 씨의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파일도 발견이 됐고, 또 이 정 교수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 파일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PC를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었다라는 이 사실이 인정된 것이죠. 자, 동양대 표창장 이외에도 또 위조 서류가 있었죠. 이 중에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됐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는 딸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인 2009년 5월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이런 서류를 발급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런 활동도 한 적이 없고 이 서류를 위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턴십 확인서는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조 전 장관이 그 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던 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공익인권법 센터장의 허락 없이 이 인턴 확인서를 조작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위조한 사람은 조 전 장관으로 특정을 했고, 조 전 장관이 단독으로 이런 서류를 꾸몄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역시나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서류도 허위다, 위조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그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런 서류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직접 조 전 장관이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9년 7월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짜 실습 수료증 그리고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다음에, 즉 서류를 자신이 만들어서 호텔, 자신이 아는 호텔 관계자를 통해서 그냥 도장만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서류고 위조된 서류라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호텔 관계자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고교생 인턴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러자 정 교수 측은 부산에 있는 호텔과 제휴를 맺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신 인턴을 했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부산 호텔에서 증명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공모를 한 것이고, 조국이 이것을 작성하고 정경심이 가담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는 이 서류도 모두 위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원래 정경심 교수는 동창인 A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B라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있는 이 연구센터에 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턴십을 하게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러나 딸 조모 씨가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4일만 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인턴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서울대 의전원 진학을 앞두고 여기에서 경력 증명서를 받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A라는 동창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A 연구원 명의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파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로 받은 인턴 그 확인서를, 그 내용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역시나 똑같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바꾸고 도장은 그대로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죄가 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 혐의 중에 이런 입시 비리와 관련한 몇 가지 내용만 들여다보더라도 징역 4년이라는 이 결과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답안지 유출이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모펀드에다가 증거 인멸 혐의까지 있으니까 징역 4년이라는 이 형량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지금 이런 식의 여권의 주장은 전혀 실제와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 그 판결문이 거의 550쪽에 이르는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 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